자, 이 작품은요, 한 세네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네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리뷰의 핵심은 요것입니다. 바로 서브스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네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 오늘 제일 중요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자, 서브스턴스는요, 제77회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한 작품입니다. 칸 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무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자, 최고의 스타이자 피트니스 프로그램의 MC,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기 엘리자베스 스파클. 데미 무어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촬영을 마치고 화장실, 이제 볼일이 마려운 거야. 그래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여자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남자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복도도 보니까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겠다 해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오죠. 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방송국의 윗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합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통화를 듣게 되는 거죠. 야, 엘리자베스 이 늙은 여자 말고 좀 새로운 여자 없어? 새롭고 젊고 섹시하고 좀 탱탱한 뭐 그런 여자 없냐고 좀 데려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볼일을 보고 이제 나간 거지. 화장실 안에 있던 이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열받겠어. 자신에게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주름도 생기고 나이도 들었고 얼굴도 팽팽하지 않거든.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많은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다행히도 뭐 아무런 뭐 문제는 없었어요. 거기서 만난 간호사가 USB 하나를 쥐어줍니다. 요거 하나 가져가 봐요. 요렇게 한 건 아닙니다. 몰래 쏙 넣어주는데 그 USB 이거 뭐지?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USB를 실행해서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만 영상이 하나 딱 나오는 거야. 서브스탄스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유전자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더 젊어질 수 있다는 어떤 영상입니다. 대신에 일주일은 늙은 자신으로 살고 일주일은 젊은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둘 다 모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벗어나려 하면 안 된다. 요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이제 예시가 있는데 계란이 나와. 계란 한 알이 이제 노란자가 있고 흰자가 쫙 있어. 근데 거기다 주사를 딱 주입하니까 그 노란자가 막 분열하더니 노란자가 딱 두 개가 돼. 요거랑 똑같거든요. 이 여자한테 주사를 놓으면은 이 여자 안에서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엘리자베스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아, 내 미모가 너무 이제 안 예쁜 것 같고 더 예뻐지고 싶고 그래가지고 서브스턴스를 주문해서 주입합니다. 그러자 몸이 막 뒤틀리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젊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죠. 등에서 등이 쫙 갈라지면서 한 여성이 여기서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 이제 새로 태어난 젊은 여자, 그 젊은 엘리자베스를 자신을 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가가지고 나랑 계약하는 게 어때요? 했더니만 어머나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젊고 그런 섹시한 여자가 계약을 하자고 오케이 해가지고 방송국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갑니다. 아, 수가 여기 있죠. 수. 예, 요 사진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뭐 계약 안 하고 100이겠어? 그래서 계약을 해서 막 엄청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룰을 조금씩 어기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그다음 격주로 이제 이렇게 젊게 또 살다가 또 이제 곧 일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 싫은 거야. 늙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 몸 안에서 뭐 척수 같은 거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주입하면은 좀 안정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하고 시작하는 거지. 한마디로 엘리자베스의 등골을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극한의 순간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수가 계속 욕심을 내면서 점점 엘리자베스와 수의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과연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제 마지막을 보여주는 영화가 서브스턴스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릴게요. 자, 각본과 감독을 같이 했습니다. 코랄리 파르자라는 여성 감독이에요. 2017년에 개봉했던 리벤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리벤지에 이어서
두 번째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 만에 이런 영화를.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코랄리 파르자? 리벤지? 아하, 이 감독이었다니. 제가 안 그래도 리벤지란 영화를 리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해석한호텔 채널에서 리벤지 검색하시면은 나오거든요. 리벤지 리뷰가 나옵니다. 리뷰한 적 있는 작품이라서 여기 카드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리벤지와 서브스턴스 둘 다 여성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를 준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중반까지 여성의 극한의 섹슈얼함을 이끌어내고요. 막판에 수위 높은 고어함, 폭력성을 보여주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남자 감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여성의 섹시함을 끌어내고 되게 폭력적이거든. 그래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성이었어. 그래서 초반부에 넋놓고 관음을 하던 관객들이 후반부에 좀 초토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배신이라고도 생각하는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출연은요, 데미 무어, 마거리 퀄리, 데니스 퀘이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자, 러닝타임은 141분이고요. 2시간 21분 25초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많이 길어서 좀 놀랐네. 원래 이런 좀 독특하고 재밌는 영화들은 1시간 40분 쪽으로 이렇게 오기 마련인데, 요거는 반대로 2시간 21분입니다. 자, 구성을 살펴보면요, 작품 내에서 구분을 지어놨는데, 엘리자베스 이야기, 그리고 영화의 빌드업, 그러니까 초반이죠. 초반을 38분 정도 끌어갑니다. 엘리자베스 이야기 해가지고 38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수의 이야기죠. 수와 엘리자베스의 본격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1시간 21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이제 2시간이 지났죠. 엘리자 수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결말과 하이라이트를 담당하는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14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초반 엘리자베스의 삶은 굉장히 간추려서 소개를 하고, 서브스턴스, 이 약의 출처와 사용기를 공들여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을 엘리자베스와 수가 분리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폭주 과정을 담아냈고, 짧은 엔딩이지만 임팩트 있는 고어한 장면들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비율로 따지면은 4대 8대 1? 뭐 요 정도, 4대 8대 2?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중간이 엄청 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 작품은요, 한 3-4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4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리뷰의 핵심은 요것입니다. 바로 서브스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4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 맞을지도 모르고 틀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영화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4가지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 오늘 제일 중요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욕망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성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바로 아름다움, 미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란 본디 퇴화하고 늙어가는 것이지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꿈꾸곤 하죠. 인간의 외모도 그것의 일종인데, 인간의 외모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잖아. 계속 늙어가잖아. 근데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인간의 헛된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잖아요. 여기 포스터에도 보면은 더 아름답고 완벽한 나 꿈꿔본 적 있는가. 헛된 욕망인 거지. 캐릭터 간의 관계를 보면 더 뚜렷해지는데요. 늙어가는 엘리자베스와 아주 탱글탱글하고 신선한 수, 그리고 부추기는 프로듀서는 인간과 사회의 함축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본인 자신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 자체란 말이야. 근데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고 응원해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수는 엘리자베스를 한심하게 보기도 하고 또 고마운 존재이면서 또 없애버리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엘리자베스와 수가 갈등이 깊어지게 만드는 건 프로듀서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게는 그는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배우를 캐스팅하려 했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고, 더 나아가서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서 더 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합의를 더 확대 해석해 보자면 합의는 방송국 혹은 시청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더 자극적인 것들만 찾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와 수는 계속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거고 더 욕망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엔딩에 보면은 엘리자 수가 관객들을 향해 방송국 복도를 피로 적시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바로 대중들에게 혹은 방송국에게 날리는 일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 좀 해!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어한 장면이나 피로 물들이는 장면을 배치했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그걸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남자들을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치죠, 가치. 이 영화에서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다가온 것은 젊어지는 것이 자신의 본체, 모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모체에서 서브 캐릭터를 꺼낸다는 게 다른 영화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원래는 자기 본연을 바꾸는 영화들은 많아. 내가 어떤 약을 먹고 내 얼굴이 갑자기 탱탱해지고 젊어지고 팽팽해지고 뭐 요런 작품들은 많지만 내 안에서 뭔가를 다시 꺼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거는 이 작품이 거의 처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엘리자베스와 수를 분리했을까요? 자, 분리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서사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있었겠지만 메시지를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와 엘리자베스는 한 몸이고 하나의 생각을 가진 상태이지만 수는 엘리자베스를 고려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생활에 만족했고 썩어가는 엘리자베스도 자신이 온전하게 해낸 것은 아니지만 수로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엘리자베스 본체의 가치를 점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애가 잘 해내고 있고 그런 것에 만족감을 느끼다 보니까 내가 점점 필요 없어도 되나? 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본체는 나지만 나는 점점 쓸모 가치가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고 자신의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죠. 뭐, 나 주름 좀 늘은 것 같지 않아? 오늘 좀 못생긴 것 같은데? 야, 너는 왜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하냐? 야, 저 연예인은 보톡스 맞아서 그래. 저도 아내한테 항상 듣는 말이, 오늘 좀 별로지. 이런 말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외모가 다도 아니고, 나를 설명할 때 외모가 다인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쌓아올린 게 난데, 어떻게 외모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소중히 하는 일,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서브스턴스다. 여기서도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잃어버려.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 원래 가치도, 내 원래 늙은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그 BTS도 얘기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 뭐 그런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또 이제 또 다른 게 또 생기는 거지. 내가 없어지면은 다 끝나는 거거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요거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인데, 개인적인 발상인데, 제목을 부모 자식으로 지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부모 자식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모체에서 떨어져 나간 젊은 인간이란 점도 그렇고 등골에서 액체를 추출해서 수혈한다라는 점도 그렇고 꽃바구니를 통해서도 그런 관계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나의 분신, 내 자식을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리고 뭐 맞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등골 브레이커. 그러니까 부모님의 등골이 휘는데도 자식들이 엄청나게 요구한다. 뭐 그런 말에서 비롯된 건데 이 등골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서브스턴스도 상당히 닮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이를 등에서 낳았죠. 그리고 비슷한 생각, 비슷한 행동을 하지만 부모가 아닌
친구들, 애인, 일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부모와 멀어져 갑니다. 둘이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가 벌어둔 재산과 명성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독립한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가 좀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가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친구들, 애인, 일들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그녀의 등골을 빼먹어요. 나중에 두 객체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독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봐도 괜찮겠는데?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데미 무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데미 무어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데미 무어뿐만 아니라 이 연예계에 몸담고 있는 배우들이라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 아니, 늙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젊고 예쁜 스타들은 계속 생기고 자신은 점점 늙어가고 이 나이 대 배우들의 경쟁은 또 심해져 가고 어린 캐릭터의 주인공을 맡을 수는 없잖아, 늙은 사람이. 그렇다고 더 많은 나이대를 고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블록 나온 그 블록 나온 층 대부분 층이 이렇게 마른 목골이잖아. 이 중간 요 지대 이 층들에게 큰 화두를 던지는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데미 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찰떡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데미 무어는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이기도 하고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타로서의 삶은 굉장히 엘리자베스와 닮아 있다. 그래서 데미 무어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도 그래서 이 작품을 고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브스턴스와 닮은 영화는요. 제가 인생 영화 5개 뽑으라고 하면은 항상 꼽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지겹게 들으셨던 영화일 텐데 바로 2002년에 개봉한 레퀴엠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데런 에로노프스키하고 주연은 자레드 레토가 맡았습니다. 그때 무명의 자레드 레토. 이걸로 떴다고 보면 돼요. 예. 자, 레퀴엠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약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여러 주인공들을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든지 약으로 인해서 욕망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등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야하기도 하고 수위가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대학교 1학년 때 봤는데 그때 봐도 되게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 영화와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건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연출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과감한 연출, 돋보이는 미장센, 실험적인 기법들을 쓴다는 점에서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서브스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상미가 되게 화려하고 예쁘고 새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레퀴엠에서도 봤거든요. 굉장히 실험적인 앵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영화 다 좋은 작품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보진 않았지만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 작품 중에서 2020년에 만들어진 기기괴괴 성형수와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괴괴 성형수도 못생긴 어떤 여성이 수술을 했는지 뭐 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예뻐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공포 애니메이션인데 이 작품과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개인적으로 너무 취향에 잘 맞았던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 모든 게 들어가 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단순한 서사에 실험적인 연출, 은유, 비유, 대비, 또 과감한 앵글, 완성도 높은 미술, 전 이런 작품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독특한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기존에 있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 과감해도 상관없고 더 이상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나는. 그런 게 취향인데 여성 서사를 섹슈얼하게 풀어내는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우리 시대 최고의 배우 데미 무어, 또 말이 필요 없는 마거리 퀄리, 그리고 실험적인 연출과 은유, 그리고 보는 재미까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합하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느낌을 올해 초에 가여운 것들로 느끼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이 작품으로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올해 가장 내 취향이었던 영화는 딱 두 편 뽑아보자 하면은 가여운 것들과 서브스턴스다.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어요. 자, 오늘 리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중요했기 때문에 앞에서 다 했으니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빠르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묘사입니다. 묘사. 이 영화 서브스턴스는 시작부터 관객을 휘어잡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함축시킨 묘사라는 점입니다. 최근 쇼츠나 틱톡 같은 짧은 영상들이 유행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초반에 편집이 빨라지고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함축된 표현보다는 빠른 컷 전환으로 빌드업을 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야기는 늘어지고 빠른 컷 편집으로 정신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일쑤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베토벤의 바이러스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좀 한참 된 건데 요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진짜 앞에가 빠르다. 편집이 빠르다. 이게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이런 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베토벤의 바이러스에서 보였단 말이야. 근데 사실 베토벤의 바이러스를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지만 1편은 진짜 너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거든요. 함축된 묘사가 아니라 이야기할 건 너무 많아. 근데 함축시키기는 힘들어. 그래서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빠르게 그냥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한국 영화는 대부분 이래요. 근데 서브스턴스는 함축된 표현을 초반에 3번이나 쓰면서 저에게 놀라움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계란 하나로 전체 상황을 묘사를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이에요. 서브스턴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인데 여기 한 몇 초 안 될 거야. 근데 계란을 한번 보여주면서 달걀을 한번 보여주면서 서브스턴스의 효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죠. 정말 몇 초가 안 됐는데. 자, 두 번째. 헐리우드의 명예의 거리. 요것도 이제 가봤는데, 유튜브 해석한 호텔 채널에서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거리에 보면은 그 배우들의 뭐라 그래야 되지? 명패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패 같은 걸 만들어주는데, 이 명패, 그러니까 바닥만 비추고도 엘리자베스의 인생을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는 탑뷰에서 찍어가지고 엘리자베스의 명패를 만드는 과정부터 인기를 얻는 순간들, 온갖 날씨로 세월이 흐르고 막 갈라져가지고 노화되고 더럽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엘리자베스 인생 전반을 완벽하게 함축하고 있죠. 인기를 얻었고 또 세월이 흐르고 노화되고 결국에는 피자 모양 더럽혀지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방송국 복도에 걸린 엘리자베스 포스터로 그녀의 입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포스터와 나이 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방송국에서의 그녀의 입지, 그리고 오랫동안 해온 발자취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가,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간추린 서사를 보여줌으로써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시각적인 재미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장센을 너무 좋아해요. 그 반복되는 패턴에서 나오는 뭐랄까 창의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모로 이 작품은 인간에 대한 본능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말은 적고요. 표정 묘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거의 없어. 근데 표정 묘사는 되게 많아. 이것은 감정 표현에 더 초점과 힘을 주면서 배우들에게서 관객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더 갈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은 줄이고 표정을 보여주면서 그 표정과 내가 동일시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줬다고 생각해요. 나이든 여성의 허탈감, 안타까움, 부러움, 그리고 젊은 여성의 자신감, 욕망 같은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났고 아마도 여성들이 느끼기 쉬운 것들을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남성의 본능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들이 어떤 매력에 끌려 하는 건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포인트인지 확실하게 감독은 캐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피트니스 나오는 방송은 진짜 눈을 못 떼게 하더라고요. 너무 호기심을 들게 하는, 성적 호기심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리벤지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영화에서 표현된 거니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리벤지에서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이 되게 섹시하게 나와. 그래서 남성들이 뒤에 접근을 하다가 여자가 굴러 떨어지고 여자가 복수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장면이 뭐냐면은 여성의 그 엉덩이 라인을 살리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너무 잘 표현했다. 엉덩이 라인을 너무 잘 표현했다라고 제가 리벤지에서 리뷰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번에도 그 라인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능을 꿰뚫고 있는 것도 신기했고 그 본능을 깨버리는 것도 신기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첫 번째, 고어입니다. 고어. 개인적으로는 더 센 고어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세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고어 장르를 활용한 영화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수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에서 가슴이 튀어나온다던가 신체를 이용한 어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거나 고통이 느껴지는 장면들을 많이 배치하면서 공감대를 끌어올렸어요. 아씨. 징그러운 건 아닌데 아픈 느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들게 하는 그런 공감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괴로운 영화가 될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뭐 저에게는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지만 그 고어를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아쉬울 수 있겠다. 두 번째, 엔딩입니다. 엔딩. 영화의 메시지를 느끼면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선의 영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괴물이 되는 순간 영화의 몰입이 깨져버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한 연출은 과한 서사를 만들 수도 있는 지점을 생각 못 하셨던 경우에는 좀 어처구니 없는 엔딩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예술 영화들 뭐 이런 장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처음에 과한 연출이 나온 순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영화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예. 저는 충분히 그럴 만했다라는 쪽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러닝 타임입니다. 영화가 좀 길어요. 2시간 20분이라니. 실제로 주인공이 약을 먹고 수가 탄생을 하고 수가 이 마무리까지 하는 이 통칭 약신이 10분가량 묘사가 되는데요. 자세하다면 자세할 수 있지만 좀 루즈할 정도로 자세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 보여요. 한두 군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장면들만 조금 잘라냈어도 2시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길었다. 요게 좀 흥행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브스턴스는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본상 받을만 했고요. 저는 이번에 아카데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감독은 이 핫핑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핫핑크. 리벤지에서도 핫핑크를 잘 썼거든요. 마거리 퀄리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제가 앤 해서웨이에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했던 사람이 바로 수였습니다. 수. 진짜 최고예요. 진짜 너무 반했어. 너무 반했어. 너무 이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고요.